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새해에도 집값 상승이 가파른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이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년가량 입주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사전 청약에도 나섭니다. 과연 이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도입이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시간 짚어보죠.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이시자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어떻게 단축시킨다는 건가요, 소장님? 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건설하는 데 있어서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해서 최대 4년 9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과거 2기 내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그리고 보상 착수까지 대략 2년에서 한 2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절차가 대폭 간소화가 돼서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인천 계양 신도시죠. 대표적인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14개월, 1년 2개월 정도로 단축돼서 이 절차가 축소돼서 걸렸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사전 청약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광역 교통 대책을 조기에 확정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3기 신도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공급하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데 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기, 2기 신도시 때는 이런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동시에 절차를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지구 지정을 하고요. 또 지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 청약, 분양의 절차를 일반적인 순차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기 신도시의 경우는 지구 지정에서 최초 분양까지 평균 81개월, 한 6년에서 7년가량이 들었는데 물론 더 길게 걸린 신도시도 물론 있지만요. 하지만은 이번 3기 신도시에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하게 돼서 이 기간을 대폭 줄여서 2년 내지 3년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 게 바로 지금 이번에 정부의 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당겨서 또 서둘러서 공급하려는 이유가 새해에도 여전히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정부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 그래서 주택 공급량이 우리나라의 약 이제 104% 정도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수요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급 대책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필요하구나라는 이제 인식 전환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려고 하면 택지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이제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공급 시기를 이제 놓칠 수가 있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 패스트 트랙을 동원을 해서 빨리 이제 신도시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급한 제도들을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번 네. 이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책이 이 집값 상승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공급 시기를 사실 2025년 이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뭐 신도시들이 건설되는 시기들을 보게 되면 자꾸 이제 정부에서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계획은 계획인 것이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인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신도시 공급 시기가 지금 수요가 있는
현재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또 한편에서는요, 이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풀림에 따라서 이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교수님?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금을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에 한 50조 원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토지보상금들은 주로 이제 부동산에서 나온 자금들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라는 이제 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금들이 주로 다시 이제 토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지역의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요사이는 이 토지 보상금들이 토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라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이동한다는 이게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빨리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할 때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할 우려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요. 이 신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 할 텐데요. 이 계양의 경우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뛰어난지,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어지고 있는지에 네.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서울 쪽에 보게 되면 여의도라든지 종로라든지 중구 이런 쪽의 접근성은 뛰어난데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낮은 것이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제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뭐 SBRT 그러니까 이제 뭐 간선 급행 버스 체계라고 이제 뭐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버스를 전철을 이용을 해서 결국 이제 급행 버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계양 신도시 그래서 이제 뭐 부천 대장 그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해서 이제 각 전철과 연결을 하게 되면 교통 측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어떤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은 사실 뭐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광역 교통망 체계가 어느 정도 빨리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계양 어떤 신도시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신도시의 경우에는 서울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 대책이 우선이 돼야겠죠. 늘 입주보다 교통 대책이 뒤늦게 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는데 계양 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계양 신도시의 경우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네, 뭐 그 전에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SBRT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광역 교통 체계가 빨리 갖춰지면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SBRT는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교통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기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 교통망 체계가 안 거쳐진 지역이 특히 철도망 바로 이제 계양 신도시 그리고 대장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SBRT 아까 말씀하신 간선 급행버스 BRT라는 개념에서 슈퍼 BRT라는 개념을 이번에 국토부가 차용을 해서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국내용으로 만든 뭐 지하차도, 고가차도 형식으로 BRT보다 개선된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청라 강서 BRT라든지 세송 BRT도 지금 사실상 버스 전용차로 전락될 정도로 그 효용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국토부가 이런 패스트 트랙과 함께 광역교통망 대책을 이번에 확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물론 노선은 뭐 김포공항에서 뭐 계양지구, 대장지구 그리고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쭉 연결되는 게 이게 신도시 입주 계획인 2026년까지 개통을 시키겠다는 게 국토부 대광위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즉 신도시 입주와 이런 BRT 개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시간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슈퍼 BRT 일반적으로 간선 급행버스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고가라든지 그리고 지하차도로에서 우선 신호체계를 차용하기 때문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예산도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소 늦춰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한 이후에 지하철이 깔릴 때까지 한 9년 정도가 평균 걸렸습니다. 네. 예? 하지만은 계양 신도시라든지 대장 신도시는 지하철을 연계 환승하는 시스템으로 버스를 이용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까지 9년 입주한 이후에 9년 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짧게 지하철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조기에 좀 교통 대책이 수립된 만큼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계양 신도시가 부천 대장 신도시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데 이 조성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양의 경우는 벌써 보상에 들어갔는데 부천은 하반기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차를 두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같이 조성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물론 이제 뭐 계양 지구와 대장 지구가 어느 정도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께 조성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이제 그 2018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거를 공공주택지구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계양 같은 경우는 다른 신도시들은 2019년도 10월 달에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라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5월 달에 이제 지정이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 지정 자체가 시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토지 보상의 약 40%까지 진척이 되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대장지구는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게 되면 이러한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기본적으로 택지지구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토목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지구 지정의 시차 때문에 이런 두 어떤 지구들이 개발의 어떤 시기의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정 자체에 시차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 예. 확실히 같이 가게 되면 시너지가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지구 지정 절차에서 시차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앞 단계로 가게 되면은요, 발표 자체가 늦었습니다. 일단 계양 신도시에 대한 게 2018년 12월 달에 발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6개월 뒤죠. 2019년 5월 달에 대장 신도시가 바로 인접해 있던 대장 신도시가 3기 신도시로 추가로 지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도시 지정 발표하는데 6개월이라는 시차가 이미 걸려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지구 지정 절차에서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되고 당연히 계양 신도시가 6개월 먼저 설정이 됐으니까 6개월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계양 신도시가 지난해 8월부터 보상 이제 공고가 들어가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40%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부천 대장 신도시 역시 올 상반기에 이제 보상 절차가 착수를 하고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이 지금 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어느 정도 딜레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발표와 연계해 본다면은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계양이나 대장 신도시 역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인접해 있긴 하지만 별도의 신도시고 그거를 따로따로 뭐 개발하든 같이 개발하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이 계양의 경우는 오는 7월부터 사전 청약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전 청약을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일 텐데 이 사전 청약제가 무주택자들의 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자꾸 이제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를 하니까 사전 청약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과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고자 하는데 이 사전 청약제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전 청약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입주 기간 동안 많은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다른 아파트에 사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전세 수요로 계속 남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불안도를 가져오게 되어서 인근 지역의 어떤 전세 가격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풍선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수요 열기들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 하게 되면 사실 뭐 입주 물량 자체가 3기 신도시가 약 17만 가구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들은 사실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50% 이상을 대부분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분양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별공급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역 우선 분양을 빼게 되면 일반 분양은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전 청약들을 도입하더라도 서울의 어떤 수요들을 분산시키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조금 안정감을 줄 수 있겠으나 인근 지역의 전세가 상승 같은 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인천 계양이 17,000가구고요. 부천 대장이 2만 가구, 총 37,000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수요 측면에서 좀 무주택자들에게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이 좀 매력적인 곳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서울에 대한 접근성, 광역 교통망 체계들이 잘 갖추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주거 시설이 아니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계양 신도시가 이제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기반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누가 빨리 유치해서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양 신도시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예.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좀 저렴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공급하는 택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가들은 어떻게 결정하냐게 되면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로 이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만, 택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LH에서 공공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택지비가 저렴해서 나름대로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공공택지에서 개발되는 주택들은 주로 이제 인근 시세의 70%에서 80% 범위 내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인근 지역 아파트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부 계획대로만 된다면 2024년, 25년에는 완료가 될 텐데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좀 볼까요? 청사진은 어떻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청사진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게, 그래서 부동산 폭등, 전세 시장 안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주택 건설을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해서는 각종 부작용,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애를 10개월에 내야지 5개월 만에 애를 뚝딱 낳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주택을 그런 식으로 너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거, 필요한 정도는 간소화시킬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이런 단축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지금 주택 공급에 너무 매여 있다, 혈안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변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보상 과정에서 순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계양구가 지금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제 벌써부터 계양 신도시 내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보상금이 낮다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LH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 절차가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하나의 이제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또 내년에 대선,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 이후에 어떤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도 하나의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올해 이 새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기존과는 좀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3기 신도시 17만 호가 공급이 되게 된다면 집값 안정 내지는 하향세까지 접어들 수 있는지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교수님?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사실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이제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